여기 근처에서 이게 답을 찾다가 틀린단 말이야. 그쵸? 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지. 그냥 머티리얼 근처에서 뭔가 내 마음에 드는 단어를 고르자 이런 게 돼버리니까.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우리가 5.0을 목표로 하든 아니면 7.0 또는 그 이상을 목표로 하든 패시지 1을 다 맞춰주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패시지 1에서의 한 문제와 패시지 3에서의 한 문제가 똑같이 1점이니까 우리는 패시지 3까지 풀어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패시지 1을 다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패시지 1에서 정답률을 높이는 게 당연히 더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오늘은 학생분들이 주로 패시지 1의 문제들을 어떻게 틀리고 그리고 맞추려면 내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패시지 1은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디테일을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문장 단위 문제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있어요. 문장을 내가 잘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문장은 당연히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단어들이 규칙에 따라서 즉 문법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단위 문제들을 잘 풀어주려면 단어를 열심히 암기하고 내가 문법 즉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바로 지금 시작을 해볼 거고 설명을 최대한 간결하게 해보려고 할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뒤에다가 덧붙여 볼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설명이 조금 빠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뒷부분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딱 두 가지. 이 소제목을 통해 맥락을 잡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빈칸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빈칸 분석이라는 게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를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소리지만 이 당연한 것들을 안 해서 점수를 못 올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소제목으로 제가 맥락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맥락을 잘 잡기 위해서는 글의 제목 그리고 문제의 소제목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글이 어떻게 진행될지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 보면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한 글이고 증기 그리고 직물 그리고 철, 소통, 도시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 하위에 이 블랙 포인트로 뭔가 설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증기 관련된 설명을 해주는 문단에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 텍스타일 인더스트리에 관한 문단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러면 스팀 파워 또는 텍스타일 이런 단어들을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큰 틀을 잡기 위해서 그럼 보면 여기서 The invention of steam power 이렇게 나오니까 스팀 파워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근데 뒤에 보면은 textile, iron making 이렇게 다 나오니까 사실 여기는 그냥 처음에 산업혁명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해주는 설명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스팀 파워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 있고 First modern steam engine 이렇게 나오니까 체크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도 여전히 스팀 파워 얘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읽어보시면 여기서 이제 텍스타일로 넘어가고 있죠. Textiles like wool 이렇게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일단 텍스타일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문단 넘어가면 iron industry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communication methods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urbanization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해두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답의 근거 문장이 어디 있는지 내가 이제 파악하는 용도도 용도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흐름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맥락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1번 문제부터 설명을 드려볼 건데 1번 문제부터 이제 틀리는 친구들은 보통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W랑 B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요. 여기까지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사람 이름이 나오면 좋은 힌트가 되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이름을 찾았어. 그럼 여기 근처에 답이 있겠네? 여기까지도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빈칸 바로 앞에 The movement of the 땡땡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movement를 찾는다는 거지. 그래서 움직임을 찾아서 그 옆에 있는 단어를 넣으려고 해요, 답으로. 근데 이거는 그냥 틀린 그림 찾기, 시력 테스트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전혀 해석이 아니잖아요. 해석이 안 들어가면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 사실상 movement보다도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주어 덩어리가 기어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기어 시스템을 찾아서 걔가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으면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어 시스템이 여기 지금 기어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바로 뒤에 보면 it was connected to 라고 나왔는데 얘는 지금 이 덩어리가 기어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절이죠. 그리고 나서 이 기어 메커니즘이 produce rotary motion 이렇게 가니까 사실 이 모션 때문에 뭔가 무브먼트를 생각한 친구들은 로터리를 여기다 답으로 적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딱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죠. 여기 뒤에 나오는 로터리 모션은 지금 1번 답이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왜? 1번 답은 뭐다? 기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내가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어 메커니즘 나오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기어 메커니즘인 거니까 사실상 답은 it이었던 건데 it이 뭔지 찾아야겠죠. it을 찾아야 되니까 앞에서 단수명사를 찾아야 되면서 동시에 지금 1번 바로 앞에 더가 있으니까 더와 함께 있는 단수명사를 여기 앞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보면 바로 피스톤이 답이었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저 답으로 고른 단어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was linked to가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동의어가 바로 옆에 있었을 거고요. 뭐였어요? connected to. 그리고 기어 시스템은 기어 메커니즘으로 나왔었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답을 골랐으면 그 주변에 동의어들도 바로바로 찾아줄 수 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넘어가서 여기도 이 덩어리 전체가 주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공급, 그러면 빈칸에 엄청난 공급이 필요했다, 요구되었었다. 뭐 하려고? 스팀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supply라는 단어를 찾아다니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스팀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좀 더 보기 쉽게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팀 엔진을 가동한다, 약간 이런 말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 문단에 보다 보면 여기 run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얘가 뭔가를 움직이다, 가동시키다인 거니까 여기서 찾았고, 그리고 이렇게 강조 표현 있잖아요.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강조 표현들 근처에는 항상 닫은 거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not only 이거 다 필요 없고 but also가 중요하죠. 그러면 run steam powered transportation, 여기 부분이 지금 스팀 엔진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봤더니 바로 run 앞에 was needed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게 require의 동의어니까 마찬가지 it이 지금 답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단수명사를 앞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공장이나 아니면 스팀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석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 파워의 동의어는 run이었고 스팀 엔진의 동의어는 steam powered transportation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의어라기보단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되었는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텍스타일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일단 여기 3번에 들어갈 단어는 in의 목적어, 즉 명사이면서 동시에 이 S랑 W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했다, 집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in의 3번에 들어갈 단어는 저 스피너랑 위버들이 어디에서 일했는지 이 부분이고, 그 맥락을 찾기 위해서는 산업혁명 이전에 라는 부분을 먼저 좀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 설명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벗이 있었죠. 이런 것들 항상 잘 찾아주시고, 얘네들 어디서 일했다, 그럼 뭐 노동자들이 일했다,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일단 스피너랑 위버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이런 직물 산업이 true cottage industry였다. 여기서 cottage industry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몰라도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이게 어떤 산업이었대. 그리고 작업들이 수행되었다. 워크샵 또는 집에서. 근데 여기 집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같이 어울리고 있는 건 워크샵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worked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애가 동의어가 나왔죠? 동의어로 어떻게 paraphrasing 되었었죠? 이 perform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before 대신에 나왔던 거는 prior to. 자,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결국에 보면 이 주절의 주요 내용과 그리고 뒤에 부연 설명으로 크게 내용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부연 설명 내용을 통해서 맥락을 잡고 그 다음에 주절의 부분을 해결해 주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훨씬 편하거든요. 이 4번의 내용을 보면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not as much라고 했으니까 예전만큼 필요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천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once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뭐뭐 하고 나서 뭐뭐 이후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스피닝 제니랑 파워룸이 개발되고 나서 그러면 스피닝 제니나 파워룸이 뭔진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개발이 되고 나서 천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찾아주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문제 분석을 제대로 하는 거고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줄 수가 있으면 빈칸 문제를 다 맞추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스피닝 제니랑 파워룸이 여기 나왔죠. 근데 starting in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innovations like 나와 있으니까 이런 발명품들이 weaving 그리고 스피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대요? 훨씬 더 쉽게 만들었다. 근데 지금 뭐가 필요했다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죠. 그리고 이러한 기계들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이 요구되었다. 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패턴이 똑같네. 여기 천을 만들기 위해서가 나왔었고 필요하다라는 동사가 또 이번에는 required가 여기서 문제에선 needed로 표현이 되었고요. not as much는 그러면 예전만큼 아니다 이런 의미니까 relatively little이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것. 그래서 답은 labor가 되겠네요. 이렇게 빨갛게 뜨는 거는 지금 이 단어들이 영국식 또는 호주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다음 iron industry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모르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됐던 단어는 이 문장의 동사가 되는 result in 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result in은 뭐뭐를 초래하다, 야기하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어떻게 우리말로 바꾸는지가 아니라 바로 뒤에 결과가 온다는 거.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이런 식으로 정보가 지금 배치가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멜팅이 뭔지 몰라도 그 스멜팅이라는 것의 결과물을 찾아다니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멜팅은 여기서 처음 나오거든요. 이 스멜팅이 The Smelting of Iron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학생들이 여기 머티리얼이라는 단어가 있네 해가지고 여기 머티리얼이 같은 문장이 있으니까 여기 근처에서 이게 답을 찾다가 틀린단 말이야. 그쵸? 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지. 그냥 머티리얼 근처에서 뭔가 내 마음에 드는 단어를 고르자 이런 게 돼버리니까 여기서는 지금 결과물이 어떤 물질인데 그 물질이 뭔가가 더 나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뭔가가 더 좋았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결과물을 먼저 찾아야지. 단순히 머티리얼을 찾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저 스멜팅의 결과물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스멜팅의 결과물은 어디 나오냐면 바로 뒤에 this method로 바뀌어서 이 스멜팅이 this method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이런 패러프레이징을 내가 잘 해줘야지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더 쌌고 그리고 만들어냈다. 결과물을 말해줄 수 있는 표현이죠. 메탈을. 그리고 나서 메탈에 대한 부연 설명 나와 있는데 무엇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퀄리티가 더 높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퀄리티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better 대신하고 있는 거는 higher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material 대신 나온 단어는 metals가 되겠죠. 그리고 resulted in 대신에 produce로 paraphrasing 되어 있고. 자, 다음 6번 보시면 여기도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말이었어요. 철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동시에 무엇이 증가하고 있었는지를 봐주면 되겠죠. 근데 방금 우리가 답의 근거를 찾았던 부분이 여기였으니까 6번의 답은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순서대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 방법이 더 저렴했고 더 높은 품질의 금속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철 생산이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거였죠. 근데 뭐에 맞게? 이 수요에 맞게. 근데 수요가 또 만들어졌대. 뭐에 의해서 수요가 만들어졌냐면 전쟁과 그리고 철도의 확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철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기 부분, 이 수요에 맞춰서 확장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철의 수요가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고 동시에 같이 growth 한 건 누구예요? 후보가 지금 wars 그리고 railways가 있는데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철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growth는 expansion으로 지금 바뀌어 있었던 거고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는 문제가 없었고 urbanization 보시면 일단 여기서도 작은 마을들이 도시로 변했다 엄청 빠르게 이런 내용을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turn smaller towns into major cities 이 부분이 지금 첫 번째 블랙 포인트의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새로 생긴 도시들이 더럽고 붐비고 그리고 무언가가 부족했다라고 했으니까 더럽다라는 말과 이 붐빈다는 말을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좀 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런 급격한 도시화가 엄청난 문제들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붐비는 과밀화된 도시들이 crowded가 지금 여기 본문에서 overcrowded 이 단어로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었고 suffer from pollution, 그쵸? 오염물질, 오염인 거니까 여기 dirty 바뀌어 있는 거고 inadequate 부적절한 sanitation 위생, 지금 여기 부족한 건 위생인 거네요. 그래서 sanitation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빈칸 문제를 한번 좀 빠르게 해설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계셨다면 아마 문제 답을 적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지 않았다면 약간의 좀 그 문제를 푸는 사고 방식 자체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많이 틀리는 친구들은 단어에 집착해요. 특정 단어. 그래서 어떤 단어를 찾으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해석을 어느 정도 해보고, 그리고 해석할 때는 모르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단어들 위주로 기본적인 문법 구조만 알고 있으면 의미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그 의미를 가지고 답을 찾아주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be linked to로 나온 거는 be 뭐 이런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의어로 좀 볼 수가 있고 이 단어도 있겠네요. 1번 문제에서는 이 정도만 좀 얻어갈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계속해서 지금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었던 게 빈칸 was required, 빈칸 is required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음원에서는 이 상대방을 지목하면서 you should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you must, you have to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얘네 셋이 다 의미가 같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을 말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필요된다라는 건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 power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는 이 동력을 공급하다. 근데 그래서 어떤 기계 따위를 작동시키다 이런 의미가 돼요. 동사를 여기다 써볼게요. 동사. 그리고 명사로는 뭐 힘, 권력 이런 거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 강대국이라는 의미가 돼요.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어떤 동력을 공급하다의 의미로 얘가 drive라는 단어가 주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fuel이라고 하는 단어도 연료를 공급하다이기 때문에 뭔가를 움직이고 힘을 주고 이런 의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3번에서 우리가 배워볼 건 이 스피너나 위버 이런 애들이 직물 산업에서 막 방적기 이런 거를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스피너도 있고 위버도 있고 드라이어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되는지를 잘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이런 ER 같은 게 붙어가지고 뭐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냥 노동력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좀 가보면 이 사람들을 그냥 워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꿔가면서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지금 여기 not as much라고 하는 표현이 뭐뭐만큼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을 뭔가 해석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표현 자체가 되게 어색하고 이렇다기보다도 우리말과 영어에서의 부정의 의미가 붙는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어에서는 어느 품사나 부정이 붙을 수 있다. 근데 한국어에서는 어때요? 이 부정이 동사에만 붙는다. 이거를 기억해서 이렇게 다른 품사에 붙어있는 부정을 동사로 옮겨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이 부정을 동사로 옮겨가지고 그만큼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이해하기가 더 쉽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few students did their homework 라고 하게 되면 이 few는 부정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없다는 게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한 학생은 거의 없다, 이렇게 did를 없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few에서의 이 부정의 의미를 땡겨다가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저 result in처럼 결과를 말해주는 표현들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result in 그리고 lead to, 이 bring about 이런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얘네랑 완전 똑같은 의미는 아니고 빈도도 얘네만큼은 아니지만 뭐 spark라든지 아니면 trigger 이런 친구들도 결국에는 뭔가를 촉발하다 이런 말 자체가 뒤에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봤을 땐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바꾸지라고 고민하지 말고 앞에 주어의 결과가 뒤에 목적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거를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6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demand for 뭐뭐에 대한 수요. 이렇게 이제 for이랑 맨날 어울리기 때문에 demand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for를 찾아야 되고,
그러면 저 demand란 단어는 또 어떤 단어랑 잘 어울리냐면 이 meet 또는 satisfy 플러스 demand 아니면 need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for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뭐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 덩어리들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7번에서 보시면 turn A into B 이렇게 이제 turn이란 단어가 into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into라는 단어가 얘도 결과물이 뒤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의미로는 어디 안으로 라고 해서 어떤 공간의 이동, 그래서 이 움직임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동사랑 같이 쓰면 어디로 들어가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get into 라든지 아니면 jump into 라고 하게 되면 어떤 행동, 이동을 하는 동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간이 바뀌었음을 우리한테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into는 뒤에 결과물이 오는 경우로 IELTS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려면 당연히 뭔가를 바꿔주고 변경하는 그런 동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바꿔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다 그런 식으로 많이 어울리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바꾸다라는 동사 있잖아요. 바꾸다 동사들 뭐 위에 나왔던 turn이라든지 아니면 convert 전환하다, transform 얘도 변형하다 이런 말이었고 당연히 change 아니면 alter 이런 단어들도 모두 A into B 이렇게 나와서 A를 B로 바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문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합치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incorporate A into B 그러면 A를 통합해서 B로 만들다, 나누다도 있고요. 그러면 divide, separate 분류하는 것도 나누는 거니까 categorize 이런 단어들 다음에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분류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동사들하고 이 into를 같이 쓰는 거는 우리 아카데믹 테스트 1의 다이어그램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되게 다양한 동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smash, grind, roast, A into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다 뭐예요? 뭔가를 뭉개가지고 B로 만들고 A를 갈아서 B로 만들고 A를 볶아서 B로 만들고 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into가 나왔을 땐 앞에 동사에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근데 turn 다음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즉 A가 없죠. 그 A가 없는 이유는 이 turn은 자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서 그냥 주어가 뭐로 바뀌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 The Rise of Large Factories라고 하는 주어가 나왔고 얘가 smaller town을 바꿨다라고 나왔죠. 도시로. 꼭 알아놔야 되는 표현이고 마지막 7번에서는 우리가 어떤 and로 나열을 할 때 그냥 두 개를 말하고 싶을 땐 A and B로 쓰지만 세 개일 때는 중간중간마다 다 and를 쓰는 게 아니고 A, B and C 이렇게 쓴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법이거든요. 생각보다. 특히나 빈칸의 품사를 내가 맞춰야 될 때 이 listening part 1 이런 데에서 이런 거 잘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거 함정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어서 true, false, not given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true, false, not given도 마찬가지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맥락 찾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내가 확인해줘야 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단순하죠. 말로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어떤 용어를 쓰는데요. 맥락 키워드라는 단어인데 얘는 맥락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단어예요. 당연히. 근데 여기에는 일단 고유명사, 사람 이름 아니면 장소 이름, 지역 이름 이런 것들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걔네들은 눈에 잘 띄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걔네들은 패러프레이징이 잘 안 되거든요. 사람 이름을 뭘로 바꿀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바꾼다 하더라도 되게 이제 한계가 있는 표현이라서 고유명사 같은 거를 내가 잘 잡아서 본문에서 맥락을 빠르게 찾아줄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숫자. 여기 숫자에는 어떤 비율 같은 거나 아니면 연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마찬가지 걔네들도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방법에 한계가 있어요. 눈에도 잘 띄고 그쵸? 그래서 숫자를 잡아주면 좋다. 그리고 여기다가 주제와 관련 없는 단어를 저는 이제 보통 좀 꼽으라고 하는데 고유명사도 없고 숫자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주제와 관련 없는 단어로 이 맥락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주제와 관련이 있는 단어를 고르면 주제와 관련 있는 단어들은 본문에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정 맥락을 잡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문제 포인트인 건데 이 문제 포인트는 사실 이 문제가 나한테 딱 물어보고 싶어 하는 그 부분
그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 주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문제풀이 할 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보통 주절 내용 가지고 왔다가 그 주절의 내용을 본문에서 내가 확인해 주면 돼요. 수식어의 내용 말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 극단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이 극단적인 표현들이 결국에 이 부분을 물어보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답을 가려내는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always라든지 아니면 no, 완전 부정, never, 그리고 few나 lit, 얘네들은 사람들이 긍정인 줄 알고 답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부정인 걸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the first 라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처음이야? 이런 거 되게 자주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최상급, 얘가 뭐 최고다, 약간 이런 것들. 그러면 최고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제 이 비교급, 비교가 불가능한데 비교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비교급 잘 틀린 학생들을 잘 보면 얘가 지금 본문에서 A가 많다고 했으니까 B보다 많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생각을 넣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비교급에서 뭔가 true나 false가 나오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된다? 비교 자체가 가능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를 조금만 하나로 좀 정리를 하자면, 수식어 부분에서 맥락 찾고, 그리고 주절에서 답을 찾자.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8번 문제를 보시면 얘는 여기 중간에 소댓이 있잖아요. 이 소댓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래서 또는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앞에 절 그리고 그 결과 뒤에 절, 즉 원인과 결과를 찾는 거예요. 즉 얘는 이 문제 포인트가 뭐다? 이 인과관계를 찾아주는 거예요. 즉 크넬, 운하죠. 운하 네트워크가 빠르게 성장해서 더 많은 물건들이 운반되어질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성장 속도랑 운송량의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기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좀 찾을 수 있는데, 크넬 그리고 뭐 good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뭐 해석을 좀 간단하게 좀 해보면, 자, 1800년대 초기에 RT라는 사람이 스팀 파워 로코모티브를 만들었대요. 뭔지 몰라서 상관없어요. 그냥 저거 증기기관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물건과 사람들이 운반이 되었대요. 일단 여기 뭐 굿즈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더 많은 굿즈가 운송되어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었죠. 그리고 인어디션도 있으니까 한번 봐줘야겠네. 증기로 가동되는 배들이 사용되었다.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이 운하를 따라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운하가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다, 이런 얘기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not given이 되는 거죠. 자, 다음 9번으로 가서, 얘는 지금 iron industry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5번째 문단 철산업에 대한 얘기에서 찾아주면 좋겠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수식어 부분 왼절부터 여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주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식어 부분을 찾아서 주절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수식어 내용은 이 스멜팅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렇죠. 여기 주절 안에, 수식어 안에서도 그냥 이런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수식어들은 저는 웬만하면 건너뛰고 해석하거든요. 어차피 이거 뭐 코크 이거 알게 뭐야. 그렇죠. 그냥 스멜팅이 도입이 되었을 때 이 시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보면 이 스멜팅이 도입이 되었다는 얘기 아까 여기서 우리 찾았었죠. 그렇죠? 자, 이거 도입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철산업의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용이 증가했냐? 비용 얘기를 찾아주면 여기에서 지금 이 방법이 was cheaper, 더 쌌다고 했네? 그러면 지금 비용이 증가한 거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false가 되는 거죠. 자, 10번 communication이니까 그 다음 문단, 6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문단의 포인트는 뭘까? 여기 우리 아까 나왔던 비교급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비교를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SM의 시스템과 이 WCCW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죠. 그러면 시스템끼리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지금 비교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얘네들의 안정성이 나와 있는지를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SM의 시스템, 여기 쭉 보다 보면 이 WC랑 CW 얘네들이 Patent the First Commercial System,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소통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면 뭐 만들었다라는 얘기 찾았고, 그 다음에 SM 그리고 다른 인벤터들이, SM이 대표니까 얘네가 자기만의 버전을 만들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면 그냥 서로 만들었다고만 했지 뭐가 더 reliable 하다고 안 나왔죠. 근데도 여기서도 이제 틀리는 친구들 보면, 잠깐만,
이 SM이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얘가 그러면 더 reliable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내 생각을 넣게 된다. 그러면 틀린다. 그 다음 문장을 봐야겠죠. 다음 문장 보시면 자 C와 W의 시스템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ailway Signaling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대요. 오케이? 그리고 새로운 이 증기기관의 스피드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것은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뭐의 수단이냐면 이 충돌을 피하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의 비교가 나온다기보단 그냥 이런 소통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누가 더 reliable 한지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알 수가 없다. not given. 자 다음 11번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주절의 내용은 뭐 얘는 사실 문장이 짧으니까 뭐 수식어가 따로 붙어있진 않았죠. 어쨌든 이 경제적인 혜택이 특정 섹터에만 국한되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어려워서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한되었다라는 거는 이 특정 섹터 즉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얘네한테만 제한되었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찾아보면 여기 although로 시작하는 문단 있죠. 여기에서 비록 산업화가 경제를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중상류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준 거는 맞는데 많은 빈민들은 계속해서 어려웠다. 즉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true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번 보면 일부 숙련 노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었는지 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새로운 기계의 도입이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즉 기계의 도입이 일자리 상실로 결과물 이어지는지. 그러면 일단 이 some skilled weavers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보시면 이 British Weaver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러다이트라고 알려지게 된 그런 노동자 그룹이 위버랑 텍스타일 워커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의 이 many, 이 1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many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죠. 이 many가 수량 형용사인데 앞에서 말한 복수명사의 다수를 말할 때는 뒤에 그 명사를 생략하고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many workers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many weavers and workers가 되는 거죠. 즉 얘네들이 수년을 썼대요. 그들의 크래프트 업무를 배우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에서 얘네들이 skilled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두려워했다. 이 기계에 작동하는 사람들 즉 기계의 도입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걔네들이 were robbing them of their livelihood. 그래서 여기는 계속 어려운 좀 표현들이 좀 나왔는데 rob A of B라고 하게 되면 A에게서 B를 빼앗다. 즉 여기서 그들의 생계를 빼앗아 갈 거를 두려워했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자기 일자리 뺏길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이랑 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true가 되는 거죠. 자 13번 보시면 자 여기 주절의 내용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식어 내용을 여기 보시면 이 수식어 내용이 막 바뀌어 있진 않거든요. 잘. 그래서 제가 수식어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수식어 보면 러다이트가 누군데 이 H라고 하는 장소에서 체포가 된 그 사람들에게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동정심이 좀 있었다라는 말. 그러니까 동정심을 좀 느꼈다. 지역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이 사람들이 느낀 감정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다음 문단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 H라는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체포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아이고 딱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 앞에 뒤에도 봐도 뭐 로컬 피플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은 없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 교수형에 처해지고 그 다음에 호주로 보내졌다 이런 내용만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not given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처음에 드린 것처럼 이 수식어 부분으로 맥락을 찾고 그 다음에 이 주절 부분에서 답을 찾자.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데 뭔가 안 된다 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